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에 비트코인은 조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60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8K까지 하락을 했다가 올라왔는데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악재들이 무엇인지 보고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청산매쌍으로 봤을 때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61K, 62K 라인이 지켜져야 좋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61K, 62K 라인에서 오랫동안 공방전을 벌이다가 갑자기 마운트 곡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58K까지 급락을 했었고 뒤에 일부 반등에 성공하면서 60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던 3대 악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영상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채굴업자들의 항복이 진행형입니다. 채굴업자들은 항복을 하고 있는 중이고 채굴업자들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아직도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시레이트는 내려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셀 프레셔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 70K에서 65K를 깨고 62K를 깨고 밑으로 내려오게 하는 하나의 작용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또 마운트 곡스입니다. 10년 동안 마운트 곡스는 지속적으로 코인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 상승장일 때는 상승을 조금 컴다운 시키는 재료로 활용이 됐었고, 하락장일 때는 추가 하락을 유발하는 재료로 활용이 됐었는데, 보시게 되면 마운트 곡스가 2024년도 7월부터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상환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운트 곡스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른 월렛으로 옮겼던 거 이전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또 비트코인이 발작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 또 마운트 곡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정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리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정말 당연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하락, 정말 오랫동안 비트코인이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적은 변동성으로 다른 것들이 하락을 할 때 비트코인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이 레인지를 깨는 변동성을 가지고 올 만큼 심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는 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건 오케이. 그럼 실질적으로 정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시장이 풀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운트 곡스가 터졌던 건 2014년도입니다. 여러분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 코인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000불 언더일 때 이 마운트 곡스 사건이 발생을 해서 비트코인이 하나로 따지면 100만 원 언더일 가능성이 있는, 그때 이미 비트코인을 알고 코인 시장을 알던 분들이 마운트 곡스에서 거래를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14만 개 정도 물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4만 개 중에 실제로 개인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직접 받아가는 게 6만 5천 개 정도라고 해요. 이거보다도 사실은 더 적은데 어찌됐든 간에 6만 5천 개라고 잡으면 절반이 조금 되지 않는 물량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핸드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마운트 곡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6만 5천 개도 매도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고요. 거기에서 일부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일부 물량 같은 경우는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비트코인의 하락을 유발을 시킬 수 있지만 충분히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진실에 가깝게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심리적인 부분, 마운트 곡수는 1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왔고 14만 개라는 이 상징성 때문에 마운트 곡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먼저 하락을 유발을 시켰었던 재료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도 마운트 곡수 물량이 던져지게 되면 일부 하락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운트 곡스, 그다음에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항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너무나 중요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에 있었을 때 미국과 미국 기관이 제일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악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나 중요한 라인대에 걸치게 됐는데 61K를 개인적으로 안 뚫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나 가지고 있었지만 61K를 뚫고 내려왔을 때는 자리가 어디이고 우리가 왜 이 라인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라인대를 보게 되면은 60.5K, 그다음에 많게 잡았을 때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61K 라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구매 단가입니다.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디젠일 가능성이 있는데, 디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리테일들 중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격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매도 물량이 후두두둑 떨어질 수 있다. 이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이 계속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 하방 압력을 받게 되면 다른 곳들에서도 매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거고, 60.5K와 61K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면서 3대 악재 중에 하나가 이 가격대를 지키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던져지는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어 반복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 61K 라인 같은 경우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린 쇼터몰더들의 중요한 라인대이자 비트코인 현물 ETF 평균 구매 단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라인이다. 빨리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야 우리는 다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구매 단가 근처에 오게 되면서 순 유출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순 유출이 나타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순 유출이 나타나는 데스 스파이럴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60.5K와 61K 라인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58K까지 떨어지면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아무리 알트코인이 무너지고 박살이 나고 알트코인은 폭락장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일부 조정만 있었기 때문에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탐욕지수 그리드로 있었거든요. 라스트 윅까지 같은 경우도 그리드에 있었고, 심지어 어제만 하더라도 63K, 64K 있었는데도 중립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공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너무나 상황이 두렵고 무섭고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RSI 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중요한 지표고, 기술적으로 과매도 구간인가 과매수 구간인가를 보는 지표인데요. 보시게 되면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라고 보면 2023년도 9월달 비트코인이 이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깨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 구간이고요. 이때 같은 경우는 게리 겐슬러가 칼춤을 추던 그런 시기였죠. 이때도 있었고, 또 다음으로 보게 되면 언제였냐라고 봤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2022년도 11월 달입니다. FTX가 터졌을 때 모든 크립토에 있는 자산이 날아갔던 그 시기죠. 근데 그만큼 과매도가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 FTX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자 아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는 기업가고 기업가면서 고용주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 비트코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서 아주 오랫동안 홀딩을 한다. 그 이유는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부 하락을 했을 때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같은 경우는 기업가 정신, 본인이 봤을 때 비트코인은 훌륭한 자산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장이 힘들 때는 전문가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로버트 기요사키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쇼터몰더 너무나 중요한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를 빠르게 벗어나지 못하면 2023년도 9월, 짧게는 2023년도 9월 달에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밑으로 깨고 내려갔을 때 반등을 하지 못해가지고 거의 2달 넘게 고생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심지어 불장으로 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빠르게 벗어나지 못하면 장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빠르게 반등하는 걸 기원을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쇼터몰더의 MVRV의 레이시오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자리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매력적인 자리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빠르게 반등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조정 구간에서 좋은 조정이 아니라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알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너무나 중요하고, 비트코인은 하루라도 빨리 60.5K 이상, 61K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이 SOPR로 봤을 때도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 자료들이 매력적인 자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매력적인 자리이면서 너무나 무서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MVRV G스코어 상으로 기어이 지난번에 하락을 했을 때 지점만큼 내려오면서 이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16년도 사이클에서도 상승장에서 조정이 왔을 때도 이 쌍바닥을 늘 찍고 갔었기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반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오히려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급락을 하면서 알트코인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유지가 되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이 되지 않은 채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내려간다라는 건 2023년도 9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니죠. 2022년도 11월 달입니다. FTX가 터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도미넌스가 같이 내려가는 아주 우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같은 그림을 그리지 않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빠른 반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거의 일주일 사이에 시장에 전체적으로 700조 정도 가까운 데는 시총이 날아갔는데,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의 시총이 무시무시하게 날아가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웃긴 부분인데, 엔비디아가 나스닥에 유동성을 많이 가져갔었잖아요. 나스닥으로 돈이 많이 풀렸었고 갔는데 이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과거에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을 때 알트코인의 불장의 시작이었다. 이런 부분들은 아이러니하게 과거 사이클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가지고 와왔어요. 재밌게 여러분들께서 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조건들이 다 부합을 하면서 맞아 떨어져가지고 장이 조금 반등이 되길 기원을 하고 있고요. 자리가 2026년도 7년도 사이클을 봤을 때 딱 요 위치, 조정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반등이 있어야 과거 사이클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이 더 딥, 이런 바닥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가 실제로 바닥이었던 구간이었는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타까운 건 점프 크립토의 CEO였던 사람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CFTC가 점프에 뭔가 조사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임을 했는데, 점프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코인 시장, 특히 알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61K를 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61K를 깨서 거기에는 패닉셀이 나왔기 때문에 58K까지 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60.5K에서 61K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서 장이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